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5세기 중엽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성 백제는 무너지고 신라와 백제는 한강 이남으로 밀려나게 된다. 하지만 이후 고구려는 서서히 쇠퇴하게 되고 급기야 6세기 중반 내부 갈등과 돌궐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는 사이 백제 신라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만다. 그 후 고구려는 실지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싸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기 590년 당시 고구려의 영웅으로 떠오른 한 장군은 뜻을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맹서한 뒤 군사를 이끌고 남하한다. 그는 평강공주와 혼인하여 고구려 평원왕의 부마가 된 온달 장군인데요. 하지만 그는 전투 중 아단성 아래서 화살을 맞고 전사하고 맙니다. 오늘은 온달 장군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성씨인데요. 봉성 온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씨는 봉성 온씨를 비롯하여 청주, 경주, 단양, 온양 온씨 등이 있었으나 모두 온달의 후손으로 지금은 봉성 온씨로 통합되어 있다. 봉과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이다. 그래서 봉성 온씨는 금구 온씨라고도 한다. 봉성은 금구의 옛 지명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5,418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특히 김제시에 많이 거주한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금구면 산동리 대율마을을 비롯하여 금구면 서남리 영천마을과 금구면 금구리, 봉남면 평사리 등용마을 등이 있다. 이평조는 고려 공민왕 때 우부시랑을 지낸 온신이다. 그는 당대 권신인 신돈의 전행을 직관하다 왕의 노여움을 사 지금의 금구에 유배된다. 그 후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봉성을 본관으로 쓰게 되는데 이에 온신을 일세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산동리 대율마을에는 문중사당인 사연사가 있는데 온신에서 그의 증손자 온우까지 4분을 모시고 있고 온달과 온군회의 비도 이곳에 세워져 있다. 예, 사연사라는 뜻은 4분의 충신 현사를 모시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봉성 온씨의 중시조 1세 온신님으로부터 4세 온후님까지 4분의 선조님을 모시고 매년 제항을 모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고려 말에 온씨 3부자가 있었습니다. 온수님은 고려 충복왕 때 강원도 회양 부사를 지내셨고 큰아들 온선님은 예조 판서를 지내셨고 둘째 아들 온신님은 우부시랑으로 계셨습니다. 공민왕 15년에 신돈을 탄핵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같이 탄핵을 한 분이 경주시 석탄공파의 시조이신 이존호 그리고 정추와 함께 탄핵을 하였는데 공민왕의 진노를 사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은 이색 선생의 구명으로 인해서 사형을 면하고 김제시 금산면 구성산자락 거야 부곡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이 금구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후손들이 600년 이상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세 온림님은 공양왕 때 좌랑으로 봉직하였는데 고려가 망한 이후 두문동으로 들어가서 절신이 되었습니다. 3세 온윤님은 조선의 출사를 거부하고 은거하였습니다. 4세 온후님은 세종조의 선전관으로 봉직하였는데 단종이 폐위된 이후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율마을에 있는 봉성 온씨의 사당인 사연사는 한자가 좀 특별한데요. 어질현자의 고자를 씁니다. 뜻은 같지만 충자가 들어가 있는 게 다르죠. 이평조 온신에서 증손자 온후까지 4대가 충절을 실천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봉성 온씨의 시조는 고구려 평원왕의 부마이자 평강공주의 남편인 온달 장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저희 시조님이신 온달 장군님께서는 고구려 평원왕 때 평원왕의 따님이신 평강공주님하고 혼인을 해서 평원왕의 부마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북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봉에 서서 북주군들을 완전히 물리침을 해서 평원왕의 신임을 받아서 육품 대형이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대형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성급에 해당하는 벼슬입니다. 그때부터 온달 장군은 빼앗겼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온달 장군이 계시기 전에는 고구려가 굉장히 힘들었던 국가였습니다. 근데 온달 장군이 대장군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자리를 잡고 북으로 남으로 많은 영토를 확장을 해서 중원의 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온달 장군께서는 신라한테 빼앗겼던 한강 이남 이북의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단성에서 전사를 하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온달 장군을 바보 온달로 이렇게 폄하를 시켜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신라에서 이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고구려에서 가장 훌륭했던 장군이 누구냐? 온달 장군입니다. 신라에 생각할 때는 고구려에서 가장 훌륭했던 장군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바보 온달. 온달 장군은 천민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천민 출신, 거지, 뭐 그런 걸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통일신라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만약에 고구려에서 삼국을 통일했다면 온달 장군은 최고의 장군으로 영웅으로 호칭이 됐을 것입니다. 저희 시조님이신 온달 장군의 제사는 음력 3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온달 장군님하고 온군의 장군님의 제사를 우리 종원들, 우리 문중 종원들과 함께 이 사연사에서 저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중시조님, 온신, 온림, 온윤, 온후 네 분의 제사는 유림들하고 같이 제사를 모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 중시조님께서 신돈 탄핵에서 금구로 유배를 와서 금그, 금산, 황산, 북남 그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서 잘 살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분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럼 보온의 제사를 유림들, 향교 유림들하고 우리 문중하고 같이 제사를 모시게 됩니다. 이 사연사에서. 네, 우리 종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원 헌장 그리고 선강 현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대장부로서 서동과 온달 장군 같은 대장부가 없고 현모양처로는 선화공주와 평강공주만은 현모양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온씨들은 앞으로 자존감을 살려서
정말 열심히 용맹스럽게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달 장군님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DNA와 평강공주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DNA를 이어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항상 불의를 보지면 참지 못하고 정의롭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요소에서 지금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종원님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성씨에 대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려는 양원항에 이르러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지는데요. 내부로는 귀족의 발호로 왕권이 약화되고 외부로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말죠. 이어 평원항이 보위에 오르면서 내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국력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온달 장군인데요. 특히 북주와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고구려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삼국사기와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의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덕 18년 병신년의 열째께서 대장 온달을 거느리고 가서 갈석산과 배찰산을 치고 추격하여 유림관에 이르러 북주를 크게 깨뜨리셨다. 이로써 유림진 동쪽 땅이 모두 평정되었다. 유림은 지금의 산서 경계이다. 충청북도 단양에는 어떤 지역보다 온달 장군의 숨결이 많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관련 유적도 다수 전해지고요. 온달을 만날 수 있는 문화시설도 건립되어 있죠. 또한 해마다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온달 관광지입니다. 온달 관광지는 드라마 세트장, 온달산성, 온달동굴, 온달전시관을 관람하실 수 있고요. 고구려 25대 평원 왕의 사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를 사랑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에 온달 문화축제가 2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0월 초순에 단양군에서는 국민의 화합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년 온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중장기 관광 개발 계획이 있는데 조선시대, 현대극, 퓨전 등 다양한 시대극을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외모가 우습게 생겨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마음씨는 밝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고 저자거리를 왕래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로 불렀다. 삼국사기 열전 온달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죠. 고구려의 영웅이자 장군인 온달을 어렸을 적 바보온달로 불렀다는 말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의 외모 때문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달은 이방인의 혈통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온달의 외모가 고구려의 일반 사람들과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용모 용종 가소라 있는데 용종은 늙고 병든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아직 어린 온달의 외모를 늙고 병든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의 외모가 고구려의 일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온달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5세기에서 8세기까지 융성했던 소그디아 왕국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소그디아는 동서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이란계 민족인 소그드인이 세운 나라이다. 그러니까 소그드인은 서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사서에 소그디아는 강국이라 불렸고 그 왕족은 온실한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온달은 고구려에 온 소그디아 왕족과 고구려 여인 사이에 태어난 2세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렇게 본다면 외모가 우습게 생겨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이해가 좀 되죠. 온달은 소그디아 왕국 혈통으로 고구려인과 달리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봉성훈 씨의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구려에 온사문 장군이 있다. 서기 659년 고구려 보장왕 18년 당나라의 장수 서린귀가 고구려를 침략하자 횡산에서 그와 맞서 싸웠다. 또 신라의 진덕여왕 때 김춘추의 생명을 구하고 대신 죽은 온군해가 있다. 김춘추가 돌아오는 길에 해상에서 고구려의 술라병과 마주쳤다. 김춘추의 수행원인 온군해가 고간대위로 갈아입고 배 위에 앉아있자 술라병이 그를 김춘추로 여겨 붙잡아 죽였다. 그 사이에 김춘추는 작은 배를 타고 본국에 이르렀다. 온군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그는 고려의 신순겸처럼 자신의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입니다. 이후 온군에는 대하찬에 추증되고 그의 자손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흔적은 남아있죠. 신라의 원성왕릉과 흥덕왕릉에는 아주 특별한 무인석상이 있다. 머리에는 터번을 두르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높은 것이 영락없는 서역인의 모습이다. 또한 이 무인석은 의상과 허리에 찬 주머니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소그디아 스타일이라 한다. 신당서 강전에 무예에 능하고 이제에 밝은 소그드인의 기질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 20세가 되고 이익을 도모할 수만 있으면 안 가는 나라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당나라에는 서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이 있었고 신라에도 서역인들이 왕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 구정동 방영무덤에 서역인 부조와 헌강왕 때 울산 개운포에 나타난 처용, 로만 글라스, 유리구슬, 황금 보검 등을 보면 고대 신라는 서역과 폭넓게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신라는 고대 페르시아 문헌에 등장할 정도로 동경의 대상이었다. 페르시아인 이븐 쿠르다드비가 기록한 도루와 왕국 총남에는 신라는 황금이 풍부하고 물이 맑고 기후가 좋아
한 번 방문하면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고대 페르시아의 유명한 서사시 쿠시나메에도 신라가 등장한다. 이처럼 고대 신라에는 서역인의 왕래가 적지 않았고 그 중에는 아예 정착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왕릉을 수호하는 무인석을 서역인, 그것도 소그드인의 모습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춘추의 호위무사 온군해이죠. 온군해도 고구려의 온달처럼 소그드인의 혈통을 갖고 있었다 보는데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김춘추의 생명을 구한 그의 용맹과 충의의 정신을 높이사 왕릉을 수호하는 무인석으로 재탄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고려 충무광 때 회양부사를 지낸 온수와 그의 두 아들 온선과 온신 형제가 있다. 온선은 공민왕 때 예의판사를 지냈고 온신은 우부시랑이었다. 공민왕 15년, 온신은 신돈의 전횡을 탄핵하다 오히려 미움을 받아 지금의 김제시 금고에 유배된다. 온신은 봉성온씨의 중시조이다. 지금의 봉성온씨는 모두 온신의 후손들이다. 이외 조선시대의 인물로 한성부 좌연을 지낸 온환, 온순흥과 공조참의를 지낸 온수점, 병조참판에 오른 온정화와 중추원 의관을 지낸 온주택 등이 있고 무과에 급제한 무관으로 온몽상, 온이목을 비롯하여 영조대의 온제업, 정조대의 인물인 온이딕과 온창봉 등이 있다. 또 현대인물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과 온용현 금호 미쓰이 화학사장을 비롯하여 온누리 JTBC 기자와 성우 온영삼, 프로 바둑기사 온소진과 포뮬러1 해설가 온대호, 게임 해설가인 온상민과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온병훈 등이 있고 교육계에는 온기훈 숭실대 교수와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인 온창일, 온만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온공 교수가 있다. 또 삼성서울병원 온영근 박사와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과 교수인 온영훈 박사, 글로벌 금융사인 골드만삭스의 CIO 온규형과 북경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온대성 북경 온과 찬음 유한공사 대표 등이 있죠. 그렇다면 중국의 온씨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온씨 뿌리는 주나라 성왕의 동생인 당수구로부터 비롯된다. 그의 후손이 온 땅에 봉해지면서 온씨성을 쓰게 되는데 현재 중국에는 온씨가 200만 명 정도 된다. 특히 태원 온씨는 서진과 북위, 수당의 개국공신 가문으로 당나라 유력 10대 가문에 포함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물로 원자바오 전 국무원 총리가 있다. 원자바오는 지난 2007년 방한한 적이 있는데 이때 경주 김씨 종친회에서 그가 김춘추의 목숨을 구한 온군해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 연방 투바공화국의 온다르란 성씨가 고구려의 온달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온다르란 성씨는 투바공화국에서의 한국의 기미박처럼 흔한 성씨인데요. 투바공화국의 약 47%가 온다르 성씨라 합니다.
성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학렬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요. 학렬이 같다, 높다, 낮다고 말하듯이 학렬은 같은 씨족 안에서 상하의 대수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시조로부터 같은 대수는 모두 같은 학렬이다. 학렬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이름에 학렬자를 쓰는데 같은 학렬은 모두 같은 학렬자를 쓴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학렬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학렬자는 대동학렬자로 같은 혈족 내에서 정한 학렬자를 공통으로 쓰기도 하고 각 파에서 정한 학렬자를 쓰기도 한다. 학렬자는 미리 정하여 족보에 학렬표나 학렬도로 정리되어 있는데 비위로 학렬자를 쓰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학렬자를 두어 한 대에 학렬자를 2개 이상 정해놓기도 한다. 한 번 사용한 학렬자는 그 위치에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학렬자를 짓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목화토금수의 순서대로 짓는 오행상생법, 천간과 지지의 순서대로 짓는 천간법과 지지법, 1에서 10까지의 순서대로 짓는 수교법 등이 있는데 이 중 오행상생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학렬자의 위치는 한 세대씩 이름의 앞과 뒤에 번갈아 가며 쓴다. 그러니까 오행상생법으로 학렬자를 짓는다면 목화토금수의 순서대로 부수나 형태로 목화토금수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선택해 학렬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고구려의 온달 장군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봉성온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봉성온 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